당신은 지금 이 순간에도 쉬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말입니다. 당신은 소파에 누워 있습니다. 할 일이 없습니다. 완벽한 휴식의 시간. 하지만 당신의 손은 스마트폰을 쥐고 있습니다. 글을 내립니다. 유튜브, 인스타그램, 뉴스, 틱톡. 2시간이 지났습니다. 일어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시간을 낭비했지? 나는 왜 이렇게 게으르지? 죄책감이 밀려옵니다. 당신은 쉬었지만 쉬지 못했습니다. 몸은 가만히 있었지만 뇌는 계속 달렸습니다. 다음 주말. 당신은 계획을 세웁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쉬어야지. 운동, 독서, 취미 활동. 빽빽한 일정. 주말이 끝났습니다. 더 피곤합니다. 휴식조차 생산적으로 해야 하나? 현대인은 쉬는 법을 잊었습니다. 아니, 쉬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졌습니다. 우리는 24시간 연결되어 있고, 24시간 자극받고, 24시간 무언가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를 죽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현대 사회의 가장 역설적인 병 앞에 섭니다.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여가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지쳐 있습니다. 왜일까요? 2500년 전 노자는 무의를 말했습니다. 하지 않음. 하지만 이것은 게으름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가장 깊은 지혜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독일 철학자 한병철은 우리가 피로사회에 살고 있다고 진단합니다. 당신이 쉬지 못하는 이유는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사는 세상이 쉼을 허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먼저 한 가지 실험을 해봅시다. 지금 당장 스마트폰을 치우세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그냥 앉아 있으세요. 얼마나 버틸 수 있나요? 한 연구에 따르면 평균적인 사람은 6분에서 15분밖에 못 버팁니다. 그 후에는 견딜 수 없는 불안이 밀려옵니다. 2014년 버지니아 대학교에서 충격적인 실험을 했습니다. 15분 동안 참가자들을 빈 방에 혼자 두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것이 없습니다. 스마트폰도, 책도, 음악도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선택권을 줬습니다. 버튼을 누르면 가벼운 전기 충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리 테스트를 해서 모든 참가자가 이건 불쾌해. 돈을 줘도 다시 하고 싶지 않아라고 말한 충격입니다. 결과는 남성의 67%, 여성의 25%가 스스로에게 전기 충격을 가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190번이나 눌렀습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람들은 고통을 선택할 정도로 무료함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이것은 새로운 현상입니다. 100년 전에는 이렇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하루 일을 마치면 쉬었습니다. 정말로 쉬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앉아서 생각하거나 명상하거나 멍하니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우리는 1초도 비어 있지 않습니다. 출근길 지하철에서 유튜브를 봅니다. 식사하면서 넷플릭스를 봅니다. 화장실에서도 스마트폰을 봅니다. 잠들기 직전까지 스크롤을 내립니다. 한 연구를 보면 현대인은 하루 평균 4시간에서 5시간 이상의 스마트폰에 씁니다. 깨어있는 시간이 3분의 1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쉬는 시간 내에 이것을 합니다. 우리는 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뇌는 계속 작동하고 있습니다. 정보를 처리하고 자극에 반응하고 도파민을 추구합니다. 이것은 휴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다른 형태의 노동입니다. 노자는 말합니다. 무의무불이. 하지 않음으로써 하지 못하는 것이 없다. 서양인들은 이것을 듣고 혼란스러워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데 어떻게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이건 말이 안 돼. 하지만 노자는 게으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는 억지로 하지 않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연을 보세요. 나무는 자라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랍니다. 강물은 흐르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냥 흐릅니다.
이것이 무의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든 것을 억지로 합니다. 억지로 행복하려 하고, 억지로 성공하려 하고, 억지로 쉬려고 합니다. 나는 이번 주말에 꼭 쉬어야 해. 나는 제대로 쉬어야 해. 나는 생산적으로 쉬어야 해. 이것은 휴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휴식에 대한 강박입니다. 노자는 물의 비유를 듭니다.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되 다투지 않는다. 모든 사람이 싫어하는 낮은 곳에 머문다. 물을 보세요. 물은 흐르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장애물을 만나면 돌아갑니다. 구멍을 만나면 채웁니다. 노력 없이, 저항 없이. 이것이 진짜 쉼입니다. 흐름을 따르는 것, 억지로 하지 않는 것. 하지만 현대인은 물이 아니라 기계처럼 삽니다. 기계는 멈추면 쓸모없습니다. 기계는 계속 작동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스스로를 기계처럼 여깁니다. 나는 쉬면 안 돼. 나는 생산적이어야 해. 나는 계속 뭔가를 해야 해. 노자는 말합니다. 이것이 문제라고. 인간은 기계가 아니라고. 인간은 자연의 일부라고. 그리고 자연은 쉰다고. 노자의 또 다른 가르침이 있습니다. 대기만성. 큰 그릇은 늦게 완성된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급하게 만든 것은 쉽게 부서집니다. 하지만 천천히,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것은 오래갑니다. 현대 사회는 정반대입니다. 빠르게, 더 빠르게, 즉각적으로. 우리는 기다릴 줄 모릅니다. 배달 음식이 30분 걸리면 짜증을 냅니다. 유튜브가 로딩되는데 3초 걸리면 창을 닫습니다. 메시지, 답장이 5분 안에 오지 않으면 불안해합니다. 이 속도에 뇌가 적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뇌는 느린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가장 느린 것입니다. 그래서 견딜 수 없습니다. 이제 현대 철학자 한병철의 관점으로 들어가 봅시다. 한병철은 피로사회라는 책에서 충격적인 진단을 내립니다. 과거는 규율사회였습니다. 외부의 권력이 하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금지, 억압, 통제. 하지만 현대는 성과사회입니다. 외부의 명령이 아니라 내부의 강박입니다. 할 수 있다. 해야 한다. 더 할 수 있다. 과거에는 일하지 않으면 굶는다는 외부의 강제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더 잘할 수 있다는 자기 착취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한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외부의 명령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8시간 일해라. 하지만 자기 착취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더. 한병철은 말합니다. 현대인의 우울증과 번아웃은 억압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고. 과도한 긍정성에서 온다고. 너는 할 수 있어. 긍정적으로 생각해. 포기하지 마. 이 말들은 응원처럼 들리지만 실은 폭력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너는 충분하지 않아. 너는 더 해야 해. 너의 한계는 핑계야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쉬지 못합니다. 쉬는 것은 약함이고 게으름이고 실패처럼 느껴집니다. 우리는 쉬면서도 나는 이렇게 있으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합니다. 한병철은 이것을 피로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이 피로는 일반적인 피로가 아닙니다. 이것은 아무리 쉬어도 피곤한 피로입니다. 왜냐하면 진짜 문제는 육체가 아니라 영혼이기 때문입니다.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한병철은 관조의 상실을 말합니다. 관조란 무엇을 하지 않고 그냥 보는 것입니다. 과거 사람들은 관조할 수 있었습니다. 노을을 보고, 별을 보고, 자연을 보고 그냥 있었습니다. 생각 없이, 목적 없이, 그냥. 하지만 현대인은 노을을 보면 사진을 찍습니다. 인스타그램에 올립니다. 좋아요를 확인합니다. 우리는 노을 자체를 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노을의 이미지를 소비합니다. 여행을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풍경을 경험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풍경을 수집합니다. 인증샷, 체크리스트, SNS 피드. 한병철은 말합니다. 이것은 과잉 활동이라고. 우리는 너무 많이 하고, 너무 많이 보고, 너무 많이 소비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깊이 경험하지 못합니다. 자, 이제 노자와 한병철을 연결해 봅시다. 노자는 말합니다. 무의, 하지 않음. 한병철은 말합니다. 과잉 활동, 너무 많이 함. 둘은 같은 문제를 다른 각도에서 보고 있습니다. 현대인은 쉴 줄 모른다. 노자가 살았던 시대에도 이 문제는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바쁘게 살았고, 억지로 했고, 자연의 흐름을 거스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기술이 이것을 극대화했습니다. 스마트폰, 소셜미디어, 스문의 시간 연결성. 우리는 물리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쉴 수 없습니다. 알림이 옵니다. 메시지, 이메일, 뉴스, 업데이트.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응합니다. 자동적으로, 강박적으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무의를 연습하세요. 하루에 10분만이라도 정말로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스마트폰도, 책도, 음악도, 생각도. 그냥 앉아 있으세요. 호흡을 느끼세요. 소리를 들으세요. 감각을 느끼세요. 처음에는 견딜 수 없을 것입니다. 불안, 초조, 죄책감. 나는 이러고 있을 시간이 없어. 하지만 계속하세요. 점차 뭔가 일어납니다. 고요함, 평온함, 그리고 역설적이게도 에너지. 노자는 말합니다. 비어있음이 쓸모있다. 컵이 쓸모있는 것은 안이 비어있기 때문입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어있을 때 채워질 수 있습니다. 둘째, 디지털 안식일을 가지세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일하지 않습니다. 현대 버전은 디지털을 끄는 것입니다. 하루 또는 반나절이라도 모든 디지털 기기를 끄세요. 스마트폰, 컴퓨터, TV 모두. 무엇을 할까요?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아니면 아날로그 활동을 하세요. 산책, 독서, 대화, 요리. 한병철은 말합니다. 우리는 깊은 주의를 잃었다고. 우리는 피상적으로 많은 것을 보지만 깊이 있게 하나를 보지 못합니다. 디지털을 끄는 것은 깊은 주의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셋째, 충분히 좋은 쉼을 실천하세요. 완벽한 휴식을 추구하지 마세요. 나는 이번 주말에 완벽하게 쉬어야 해. 요가도 하고, 명상도 하고, 책도 읽고. 이것은 또 다른 성과주의입니다. 휴식조차 생산적으로 만드는 것. 대신 충분히 좋은 쉼을 하세요.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습니다. 소파에 누워 멍하니 있어도 괜찮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노자는 말합니다. 완벽함은 불완전한 것 같지만 쓸모가 있다. 넷째, 느림을 연습하세요. 모든 것을 천천히 해보세요. 천천히 걷기, 천천히 먹기, 천천히 말하기. 처음에는 답답할 것입니다. 하지만 점차 뭔가 보입니다. 당신이 놓쳤던 것들. 나무의 디테일, 음식의 맛, 대화의 뉘앙스. 한병철은 말합니다. 현대는 시간의 향기를 잃었다. 모든 것이 빠르게 지나가서 우리는 아무것도 음미하지 못합니다. 느림은 시간의 향기를 되찾는 것입니다. 다섯째, 관조를 회복하세요. 무언가를 볼 때 그냥 보세요. 사진 찍지 말고, 평가하지 말고, 분석하지 말고. 노을을 보면 그냥 보세요. 예쁘다고 판단하지도 말고, 인스타에 올릴까라고 생각하지도 말고, 그냥 보세요. 이것이 관조입니다. 목적 없는 주의. 그리고 이것이 진짜 쉼입니다. 여섯째, 자연과 시간을 보내세요. 노자는 자연을 스승으로 봤습니다.
자연은 무위의 완벽한 예이기 때문입니다. 숲에 가세요. 바다에 가세요. 산에 가세요. 그리고 그냥 있으세요. 한 연구를 보면 자연에서 20분만 보내도 코르티솔 수치가 극적으로 떨어집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가장 효과적입니다. 운동하거나 활동하는 것보다 그냥 앉아 있는 것이 더 회복적입니다. 마지막으로 노자의 말을 인용하겠습니다. 빠른 것은 불안하고 느린 것은 안정적이다. 세상은 빠른 것을 좋아하지만 돈은 느린 것을 따른다. 우리는 빠른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도에 맞춰 살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계가 아닙니다. 우리는 자연의 일부입니다. 자연은 빠르지 않습니다. 나무는 하루아침에 자라지 않습니다. 강물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계절은 급하지 않습니다. 한병철이 말했듯이 우리는 관조하는 삶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있기도 하는 삶. 오늘 밤 이것을 해보세요. 잠들기 전 스마트폰을 치우세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그냥 누워 있으세요. 생각이 올라올 것입니다. 내일 뭐 해야 하지? 저 메시지에 답해야 하는데. 괜찮습니다. 생각이 오게 두세요. 하지만 따라가지 마세요. 호흡을 느끼세요. 몸을 느끼세요. 고요함을 느끼세요. 10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내일 조금 더 해보세요. 당신은 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알고 있습니다. 진짜 쉼은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지 않는 것입니다. 노자가 말했듯이 무이무불이. 하지 않음으로써 하지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한병철이 말했듯이 우리는 관조를 회복해야 합니다. 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있기도 해야 합니다. 당신 자신에게 쉼을 허락하세요. 그것이 가장 생산적인 일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에게 작은 깨달음이라도 전할 수 있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깊은 심리적, 철학적 통찰을 통해 당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이야기는 계속될 것입니다. 만약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이 영상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에게 큰 영감과 소중한 의견이 될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